기사친구의 한미희정입니다. 예, 전자계산기 구조 컴퓨터 시스템 구성에서 이제 기출문제만 저희들이 따로 분류를 했는데요. 자, 챕터별로 기출문제를 분류했기 때문에 컴퓨터 시스템 구성에 관한 기출문제들은 모두 다 이 파일에서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컴퓨터의 기본 구성을 표시한 것이다.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은 어떤 것인지 고르는 문제인데요. 2005년 1월에 출제됐습니다. 자, 그림 보시면 입력 장치가 있고요. 입력 장치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 키보드, 그 다음에 출력 장치로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모니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키보드로 입력을 받아서 컴퓨터 안쪽으로 이런 사각형 공간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어 줍니다. 집어넣어 주면은 이 안에서 이제 처리라는 과정을 거치죠. 자, 데이터가 처리가 되어서 나중에 산출이 되는 것을 우리가 정보라고 한다라고 했고요. 데이터. 자, 데이터가 들어가서 어떤 처리 과정을 거치면 정보라는 것이 새롭게 탄생한다라고 배웠고요. 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어떤 장치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기본 구성에서 처리를 직접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CPU라고 말씀드렸고요. 중앙 처리 장치입니다. 중앙 처리 장치. 그래서 중앙 처리 장치가 어떤 장치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이 안에 보니까 주기억 장치라고 있는데 주기억 장치는 처리되기 전에 잠시 머무르는 대기하는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먼저 데이터들이 와 있다가 어떤 처리되는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처리되는 곳으로. 그래서 자, 제어 장치가 있고요. CPU 안에는 제어 장치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연산 장치가 필요합니다. 연산 장치. 그래서 제어 장치와 연산 장치 꼭 두 개의 장치에 대해서는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조기억 장치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서 생긴 처리된 데이터들을 뭐 따로 계속 저장시켜 놓고 싶을 때는 보조기억 장치에 따로 저장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연산 장치가 되겠고요. 잘 모르면 중앙처리 장치라고 다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중앙처리 장치는 다시 말씀드리면 제어 장치와 연산 장치가 합해져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기억 장치도 포함되는데 이 CPU 속에 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그 기억 장치 이름이 레지스터였죠. 레지스터.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장치로 구성된다라는 거 꼭 알아두십시오. 자, 정답은 연산 장치고요. 자, 그 다음에 CPU에서 명령이 실행되는 순서를 제어하거나 특정 프로그램에 관련된 컴퓨터 시스템의 상태를 컴퓨터의 시스템 상태를 나타내고 유지하기 위한 제어 워드로서 자, 워드라고 합니다. 워드. 자, 워드라고 이제 힌트를 줬죠. 실행 중인 CPU의 상황을 나타내는 거. 실행 중인 CPU의 상황, 현재 CPU의 상황을 나타내는 워드가 PSW입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스테이터스 워드라고 해가지고요. 프로그램에 대한 상태를 나타내주는 워드다라는 개념입니다. 이 문제는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MBR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였고요. 그 다음에 MAR은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로서 주소가 저장되는 곳이고 버퍼는 임시적으로 쓰는 임시 기억 공간인데 레지스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임시 기억 공간과 주소 MBR, MAR 두 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PC라는 것은 프로그램 프로그램 카운터. 이것은 이제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였죠. 다음에 실행할 거.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IR이라고 해서 Instruction Register라고 해서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 주소가 들어가는 곳은 IR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가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이 컴퓨터의 기종에 관계없이 어떤 컴퓨터든지 간에 그 프로그램이 설치되어서 운용될 수 있다라는 성질, 어디든지 가서 수행될 수 있다라는 성질이죠. 그 성질은 호환성입니다. 호환성. 그래서 A라는 기종에서도 실행이 되고 B라는
기종에서도 실행이 되고, 그래서 예를 들면 OS라고 여러분들 배우셨죠? 운영체제. 운영체제 종류는 아주 많습니다. 근데 A라는 운영체제에서도 내가 뭐 프로그램 하나를 설치를 했고, B라는 운영체제에서도 그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돌아갈 수 있는 성질을 호환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그 운영체제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설치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종에 관계없는 성질을 호환성이라고 한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성을 얘기합니다. 정확하다. 내가 그 컴퓨터에 대한 처리를 내가 믿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믿고 그 성질을 그 데이터를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정확한 데이터가 나왔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을 신뢰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안정성 뭐 이런 거 나오는데요.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스템 뭐 불안하다 이런 말 많이 쓰죠. 그래서 시스템이 불안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는 그런 성질을 안정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호환성이라고 하는 성질은 꾸준히 출제가 자주 되고 있습니다. 호환성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로더의 기능입니다. 자, 로더의 기능인데요. 자, 로더라는 것이 언제 나왔는지 이것은 언어 번역할 때 나왔었죠. 자, 맨 처음에 소스가 작성됩니다. 이 소스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을 한 겁니다. 왜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을 하느냐? 그냥 우리가 한글로 그냥 치면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우리는 사용자가 우리 인간은 기계에게 일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기계가 알아듣는 형식으로 우리가 일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기계가 알아듣는 형식으로 바꿔주는 것은 OS, 운영체제에서 하는 일이고, 맨 처음에 있는 이 사용자는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기계에게 어떤 그 기본적인 문법으로 우리가 작성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스를 작성해서 그 다음에 번역을 하게 되죠. 컴파일입니다. 자, 컴파일을 해서 컴파일하면 이제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기계어가 됩니다. 이 기계어로 된 것이 목적 프로그램이라고 하거든요. 목적 프로그램. 그래서 컴파일을 하면 목적 프로그램이 생긴다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 목적 프로그램이 생기면 이 프로그램이 나중에 필요한 다른 그 어떤 정보들이 또 필요하게 돼요. 이 목적 프로그램 안에서 뭐 다른 예를 들면 함수를 호출한다든지 이런 그 다른 개념들이 또 더 덧붙여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연계 편집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연계 편집 과정을 거치면 이제 로드 모듈이 됩니다. 그래서 로드 모듈 상태가 되면은 이제 실행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실행 가능. 그래서 이 프로그램 자체가 실행 가능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동에 필요한 함수에 대한 정보들, 그 정보들도 같이 더해줘야 되겠죠. 그 더해지는 정보가 연계 편집, 그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을 거치면 로드 모듈, 이제 바로 실행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로드 모듈을 바로 이제 주기억장치에다가 올리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주기억장치에 올려야, 로드 시켜야 이제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만든 로드 모듈을 이제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것이 로더입니다. 로더. 그래서 이 로더의 기능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나는데, 자, 이 로더라는 것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로드 모듈 프로그램을 주기억장치 안으로 옮겨가지고 이제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실행을 준비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로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기능에 대한 문제가 쏠쏠하게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자, 일단 문제에 대한 정답은 4번 스케줄링이고요. 스케줄링은 뒤쪽에 운영체제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능은 링킹과 재배치 할당이라고 있는데,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고 자료를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우선 할당이라는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옮겨야 되는 로드 모듈을 이제 올리기 위해서 이 주기억장치에 올리기 위해서 먼저 할당을 합니다. 주기억 장소 안에 요 공간을 내가 올리겠다라고 이렇게 확보를 합니다. 확보를 한 뒤에 그 다음에 링킹을 합니다. 여러 목적 프로그램 또는 라이브러리 루틴과의 링크 작업. 이것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연계 편집 작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었죠. 이 부분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수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함수 정보들, 그런 정보들을 링크 작업합니다.
연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재배치를 합니다. 재배치. 목적 프로그램을 실제 주격 장치에 맞추어서 재배치를 한다. 이렇게 연결시킨 것들 자체를 이쪽으로 다 올리는 겁니다. 올려서 나중에는 적재를 하는데, 적재라고 하는 것은 재배치한 그 결과에서 바로 이어지는 그 내용인데, 실제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주기억 장소에, 이제 이 부분에서는 데이터까지 주기억 장소에 적절시켜서 완전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완료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능사 수준에서는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요. 방금 바로 위에서 나타낸 것처럼 링킹, 재배치, 할당 이 세 가지 단어만 외워주셔야 됩니다. 기능사에서는 로더에 관련된 문제 중에서 이렇게 기능을 묻는 문제들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링킹, 재배치, 할당 이 세 가지의 단어를 고르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링킹이 무엇인지, 재배치가 무엇인지, 뭐 할당이 무엇인지 알면은 좋지만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은 단순하게 그냥 할당, 연결, 재배치 요 세 개의 단어를 묻는 문제들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로더의 기능을 옳지 않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또 문제가 똑같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재배치, 할당, 링킹은 맞고요. 번역이라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번역이 됩니다. 자, 언어 번역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인지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언어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사용자가 작성한 그런 프로그램을 기계가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기계어로 바꾸는 작업을 언어 번역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작업을 운영체제에서 하게 됐죠. 운영체제에서. 자, 운영체제에서 하게 됐는데, 언어 번역 프로그램에서, 자, 로더, 어셈블러, 인터프리터, 컴파일러,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셈블러라고 나오는데, 어셈블러라고 하는 것은, 어셈블리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언어를 나중에 기계어로 완전한 기계어로 바꿔주는데, 이 어셈블리어 같은 것은 저급 언어라고 해가지고요. 저급 언어라고 해가지고 기계가 이해하기 쉽게 만든 그런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어셈블리어로 된 저급 언어를 완전한 기계어로 바꿔주는 것이 어셈블러입니다. 그래서 저급 언어와 반대되는 것이 고급 언어이죠. 고급 언어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인간 중심의 언어를 고급 언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어셈블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에 로더라는 것은 아까 실행 모듈을 실행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주기억 장치에 적재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로더라고 말씀드렸고요. 적재. 그 다음에 인터프리터 같은 경우에는 번역을 하는데 한 단계씩 20고개를 제가 예를 들었죠. 20고개. 그래서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내 앞에 있는 이 한 고개를 일단 넘어야 되고, 넘고 나면 그 다음 한 고개를 또 최선을 다해서 넘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한 행씩 번역을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터프리터였고요. 그 다음에 컴파일러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한꺼번에 번역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컴파일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나온 문제, 비슷한 문제인데요. 이런 그림 나오면 조금 겁부터 나게 되는데, 주기억장치, 제어장치, 연산장치 사이에서 정보가 이동되는 통로이다. 빈 부분에 알맞은 장치는 이제 입력장치가 있고 출력장치가 있고, 이 중간이 무조건 처리장치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처리되는 부분은 CPU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CPU는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앞에서 했는데요. 제어장치와 그 다음에 연산장치와 그 다음에 기억장치가 있다.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거 했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1번에 대해서 이제 1번, 2번, 3번으로 해가지고 처리되는 부분을 요렇게 나타내놨네요. 그림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데이터들이 요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 결과가 이렇게 다시 가네요. 그 다음에 명령이 이렇게 가고 제어 신호가 이렇게 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어 신호라는 말 자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신호지요. 컨트롤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관리,
제어를 한다는 얘기니까 3번은 제어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3번 제어 장치가 들어간 것은 3번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다가 되는데 하나씩 또 살펴볼게요. 그래서 제어 장치가 제어 신호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 명령어를 받아서 제어 신호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들을 받아서 연산 처리를 하게 됩니다. 연산 처리, 직접 계산을 한 처리. 그래서 이 연산 장치가 2번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처리되는 전에, 처리되기 전에 잠시 대기되는 장소, 그 장소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기억 장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목적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고 한 문장씩 번역한다, 하나씩 한다라는 거 말씀드렸지만 인터프리터입니다. 그 다음에 프리프로세서라고 하는 것은 전 처리기라고 하는데요. 전 처리기. 그래서 전부를 처리하기 전에 이전에 처리할 것을 먼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처리기를 프리프로세서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컴파일러는 한꺼번에 하는 거죠. 한꺼번에. 그 다음에 어셈블러는 어셈블리어를 나중에 기계어로 완전히 바꾸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셈블리어 자체는 저그 번호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저그 번호는 기계가 이해하기 쉬운 그런 언어를 저그 번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답은 인터프리터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의 실리콘 칩 상에 10만 개 이상의 반도체 장치를 포함하고 있는 집적 회로로서 초고밀도 집적 회로라고 불리는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이 문제 나오면 우리 초고밀도라는 얘기를 이제 저번에 제가 세대 말씀드리면서 우리 짝지어서 외워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1세대 있고요.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가 있습니다. 자, 1세대는 진공관이라는 기억 소자를 사용했고요. 2세대는 트랜지스터를 사용했습니다. 3세대부터 이제 여러분들 집적 회로가 나오는데요. 자, 3세대부터 IC, 인터그레이트 서킷이라고 해서 IC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것이 집적 회로였거든요. 이 집적 회로 다음에 발전한 것이 LSI라고 해서 Large Scale Integration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Large Scale Integration이라는 의미의 LSI, 고밀도 집적 회로가 나옵니다. 고밀도. 그 다음에 고밀도에서 더 발전하면 초고밀도가 됩니다. 그래서 초고밀도라는 얘기만 듣고 여러분들 5세대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LSI 대신에는 이제 VLSI라고 해서 VLSI라고 해서 자, Very Large Scale 인터그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요. 자, 아주 넓은 범위의, 아주 넓은 크기의 인터그레이션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가가 되겠고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IC라는 것이 3세대의 집적 회로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밀도 집적 회로. 이 부분에서 이제 10,000개 정도의, 10,000개 정도의 장치를 포함하고 있는 고밀도 집적 회로, LSI, Large Scale Integration, LSI입니다. 그 다음에는 초고밀도는 VLSI라고 해가지고 Very Large Scale Integration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번에 지금 SSI가 나오는데요. SSI는 Small Scale Integration의 의미로서 실리콘에 100개 정도 반도체를 집적시킨 것을 SSI, 지금 여기 보시면 SSI가 나오고요. 100개 정도 장치를 집적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LSI는 방금 설명드린 4세대의 고밀도 집적 회로, 고밀도 집적 회로는 10,000개 정도. 10,000개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MSI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미들 스케일 인터그레이션입니다. 이거는 이제 1,000개 정도 장치를 집적시킨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VLSI가 나오는데요. 이런 문제들은 주로 집적회로, 그 다음에 고밀도 집적회로, 그 다음에 초고밀도 집적회로, 이런 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잘 나오고, 집적회로는 IC, Integrated Circuit, 그런 의미였고요. 고밀도 같은 경우에는 LSI는 Large Scale Integration 의미였습니다. 그 다음에 VLSI 같은 경우에는 Very Large Scale Integration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초고밀도 같은 경우에는 10만 개 이상,
10만 개 이상 정도고요. LSI 같은 경우에는 그냥 10,000개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보 처리 속도 단위 중에서 초당 100만 개의 연산을 수행한다. 100만 개.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되죠. 100만 개라는 단어 이해하십니까? 100만 개. 자, 100만 개 연산을 수행한다는 의미의 단위는 정답은 라가 되겠습니다. MIPS. 그래서 Million Instruction per Second라고 해가지고 1초당 PS는 per second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초당 얼마나 많은 명령어를 수행하느냐. 그래서 다 같은 경우에는 1000개였죠. 킬로의 의미였고요. 그 다음에 M 플러스라고 나오는데 플러스라는 개념은 플로팅 포인트 연산이 얼마나 1초당 얼마나 수행할 수 있느냐였는데 M의 의미는 밀리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립스 같은 경우에는 1초당 립스는 로지컬 인스트럭션이기 때문에 논리 연산을 한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단위를 립스라고 부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라가 되고요. 예, 이렇게 해서 전자계산기 구조,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서 기출문제 10문제 정도 지금 풀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컴퓨터 시스템 구성에 대해서 기출문제 풀이 완료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